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촌이 상당히 고령화가 돼 있다. 고령화. 이 고령화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어촌의 지금 현재 어령 인구의 평균 나이가 네. 70세를 다 초과하는 것 같아요. 70세. 네. 네. 그래서 어촌 고령화가 이제 심각한 문제고요. 네. 이런 어촌 고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뭐 기호 기천이나 젊은 어촌에 지금 유입되는 인구가 이제 젊은 수산인이 유입이 됐을 거예요.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정부가 제도적으로 좀 뭐 기호 기천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좀 안 되고요. 네. 좀 더 아주 또 강력한 조치를 적극적인. 네, 적극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한다 하면 이제 어선 임대 사업. 어선 임대 사업. 네. 네. 뭐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배를 구입하기에는 젊은 이제 청년들이 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육지에서는 뭐 집을 사든지 건물을 사든지 땅을 사면 한 70% 정도는 뭐 이렇게 대출을 해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배 같은 경우에는 네. 실질적으로 뭐 자기 돈이 거의 70~80% 있어요. 네. 왜냐면 그 뭐 유동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들이 담보로 많이 잡아서 대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초기 자금 투여가 많은데 그러니 뭐 어선업이나 이런 것들이 젊은 애들이 와서 하기가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바다에 그렇게 어업을 하면 육지에서 뭐 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렇습니까? 예, 네. 어선업 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네. 1,000원으로만 타도 한 달에 네.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받아요. 1,000만 원 이상. 네. 야. 1,000원으로만. 돈 벌려면 그럼 배 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젊은 인구들이 이렇게 나와서 네. 그렇게 자꾸 유입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아까 어선 임대 사업으로 해서 네. 젊은 사람들이 어촌으로 들어와서 그런 사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그럼 궁금한 게 어선 임대 사업이 지금은 안 됩니까? 지금은 국가적으로는 좀 안 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 예산을 소형 어선부터 네. 제가 그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해수부에서 일부 예산에서 적은 것부터 좀 시작이 이제 됐고요. 네. 신안군에서 네. 지방정부에서 이제 좀 이렇게 시군도 하는 적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유도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문제, 예.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예. 후쿠시마 원전 문제는 정말 심각하고요. 저희 수산업으로 보면 4월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수를 방류를 하게 되면 요즘 위생 안전, 먹거리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원전 오염수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섭취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면 수산물 소비는 불보듯이 아주 급감할 거예요. 네. 그리고 옛날에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터졌을 때도 소금 같은 것을 그 오염수로부터 만든 소금이 안 되니까 그냥 재고가 막 갑자기 많아나던 것이 막 4~5만 원까지 어떻게 보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이거는 방류하면 우리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수산물 소비는 아주 급감해서 가격이 폭락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막을 어민들 힘으로는 힘들어요. 정부가 네. 나서줘야 되고 해결 방법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그 오염수를 증발시켜서 수증기를 증발시켜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그런 비용을 안 들이고 네. 가장 싸게 해결하는 방법이 바다에다가 네. 버려버리는 거거든요. 네. 이걸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조합장님 생각하고 똑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어획량을 예. 제한하는 이른바 총 허용 어획량 제도가 있잖아요. 뭐 예. 영어로 보니까 TAC라고 해요. Total Allowable Catch. 예. 근데 이 제도에 대해서 일선 어업 현장에서 어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면서요. 예. 이 이제 어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이유는 새로운 규제잖아요. 그동안에는 잡는 것은 없어서 못 잡았지. 그리고 지금도 없어서 못 잡고 있는데 네. 그냥 또 잡는 양을 규제한다 하니까 네.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도 저희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생육형 이제 자원을 보호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네. 근데 이게 미국이나 뭐 호주나 이런 데는 어선업을 하는 허가량하고 네. 지구가 가지고 있는 바다 면적하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차이가 많아요. 지금은 네. 안 하고 있을 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어선업 한 사람은 만인데 네. 바다는 1000밖에 안 되는데 네. 이걸 또 다른 규제를 한다 하니 어민들이 반발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착을 시키려면 네. 첫째는 그럼 우리나라의 그 연근의 자원량이 정확하게 얼마나 조사가 돼야 돼요. 네. 자원량이 100인데 네. 허가량은 지금 허가돼서 지금 현재 배들한테 잡게끔 하는 양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훨씬 자원량보다 많은 양이 허가가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원량이 100인데 제 감으로는 허가량은 5천에서 아니 500에서 1000 정도 한 10배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허가량은 그대로 놔두고 이 100이라는 자원에서 너 얼마 잡아 이렇게 나눠줘 버리면 다 죽자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정부는 자원량 조사를 철저히 해서 네. 그 자원량에 맞게끔 어선 허가를 감축시켜야 됩니다. 네. 감축하고 네.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맞았을 때 자원량과 이렇게 잡는 허가량이 비슷했을 때 이제 규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얼마 이상만 잡고 언제는 잡지 말고 이래야 자원이 계속 회생되고 보호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된 상태로 그냥 지금 현재 자원량 쿼터량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민들 아까 입장에서는 봤을 때 아니 지금도 허용량을 안 준 상태에서도 고기가 없어서 못 잡았고 좀 사니 못 사니 하는데 여기에서도 자원량을 해버리고 그러면 만약에 많이 났을 때는 좀 복구하려는데 그거 많이 잡았다고 처벌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게 이제 일선 현장에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홍보도 좀 강하고 어선 감축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병행을 해서 네.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약간 혼돈된 부분이 좀 있는 게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고기들의 양은 한정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어획량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여야 되는데 네. 지금 허가된 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원량은 100인데 허가된 양이 500이나 1000이 돼 있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어획량을 줄이는 거는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획량을 자원보호를 위해서 앞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럼 줄여야 된다 이거죠? 네. 그런데 동시에 어획량만 줄일 게 아니고 네. 어선도 감축해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정책 전환이 굉장히 강조됐잖아요. 네. 뭐 대표적인 게 어민들과 관련된 이제 해상 풍력 발전 정책인데 네. 이것도 좀 일선 현장에서 좀 충돌되고 있다면서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 제가 네.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는 경제성을 따지니까 가까운 데서 만들어가지고 송전을 해야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연안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어민들이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수산업을 해온 터전인데, 네. 뭐 해양 오염, 기후 변화로 자꾸 자원이 고갈되는데 이제 해상 풍력까지 갖다 해가지고 네. 그것을 뭐 더 이제 하니까 어민들 반발할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양 공간 계획을 빨리 이제 확정을 해서 네. 이렇게 조업지나 산란지에서는 절대로 어떤 경우도 비용이 뭐 좀 싸고 비싸고 따질 필요 없이 못하게 해야 되고요. 네. 좀 원거리에 가서 또 어떤 데는 뭐 바람도 많이 부고 풍랑도 많이 치는 먼거리는 조업을 못 하잖아요. 그런 데 네. 가서 하고 네. 그걸 이제 가져오는 비용이 좀 더 들더라도 그걸 감내해야 되지 않겠냐.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을 규제를 안 하고 뭐 사업자들이 그냥 계속 그냥 뭐 로비하고 뭐 행정 규제를 잘 피해가면서 어민을 동의받아보고 그러니까 지금 어민들까지도 갈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아까 해양 공간계획에 의한 개발행위 그다음에 지금은 그 해상 풍력을 산자부가 주도를 합니다. 인허가를 네. 거의 다 산자부가 내줘요. 네. 요거는 육상 풍력은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해상 풍력은 인허가를 해양수산부가 내줘야 됩니다. 네. 왜냐면 해양 환경 뭐 조사하고
해양 환경 영향평가하고 육지 환경 영향평가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냥 육지에서 했던 규정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버리니까 네. 어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상풍력 이것을 원만하게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하는 방법은 맞죠. 네. 그럼 저희도 수혜를 받는 것이니까. 네. 그런데 그런 어떤 어민들 대책이나 그런 어민들의 입장 또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그러면 저희도 수용한다. 근데 뭐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이요. 네. 아태 지역 11개국가 참여하는 이 CPTPP 제도. 네. 앞으로 이게 좀 본격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우리나라 수산업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이것도 영향이 많이 미칩니다. 아까 오염수하고 똑같이 네. 이제 이게 다자간 관세를 낮추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 이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산업인데 네. 그런 산업에 이 CPTPP를 가입 안 하면 관세를 높여가지고 수출하는 데 지장이 있고 네. 그런 거 충분히 압니다. 저희 어민들도 아는데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가입했을 경우에 그럼 피해보는 쪽은 농업이에요. 네. 값싼 농산물, 값싼 수산물이 범람해서 관세 장벽도 없이 그냥 돌아오면 국내 수산업, 국내 농업은 다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대책을 먼저 좀 세워라. 대책을. 네. 네. 그럼 이거 보호 대책을 그럼 세워서 또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막 밀려 들어오면 안 되니까 점진적으로 네. 뭐 어떻게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가입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점진적으로 또 전업, 폐업 보상도 좀 해주고 또 그런 것들을 병행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수출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 그러고 농산물에 수산물, 값싼 농산물들이 장벽 없이 관세 없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네. 이런 게 문제다. 그럴 거예요. 일단 뭐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네. 깨달은 것은 대한민국 수산업에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정말 많구나. 네. 그리고 수산업이 식량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우리 조합장님은 이제 이 수산업 쪽에서는 지도자시고 리더시니까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수산업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의 수산물이 나가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 너무나 많은 일은 뭐 한 단계를 얘기해서 뭐 어렵고요. 네. 이제 뭐 어선업 분야, 양식 분야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저희 목포 수협은 어선업이 강한 지역입니다. 네. 그다음에 또 전라도는 해조류나 양식업이 강한 지역이에요. 네. 이제 그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목포 같은 경우 수산업의 이제 규모와 경쟁력을 좀 키워줘야 됩니다. 네. 너무나 영세하면 네. 방금 이제 그 어떤 수입수산물이나 뭐 이렇게 여름처럼 고유가 고환율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세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목포 같은 경우는 그 안강망 어선을 그러니까 근해배 네. 뭐 하면 큰 배는 배 한 척에 한 35억 정도 되는데 이거 수척 세척 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거의 합쳐갑니다. 네. 그리고 소형 어선 같은 경우에는 뭐 5억, 10억도 안 되는 규모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처럼 물가가 비싼데 뭐 그 선원 문제, 뭐 성부품 문제 이런 것들을 각자 전부 다 근데 이걸 만약에 한 선단으로 보통 5대가 한 선단이거든요. 네. 선단 규모로 하고 있다 한다면 훨씬 비용이 절감될 수 있죠. 네. 고기를 잡아서 뭐 차로 뭐 싣고 돈다 해도 5사람이면 차 5대가 가야 될 거고 네. 각자 자기 거 하니까 한 사업자가 한다면 한 차가 아니면 2차가 가서 싹 수거해서 가져오고 공동 대응하고 또 조업질 어디로 가는 것도 이제 해결화돼서 딱딱하고 하는데 네. 이걸 좀 규모화 시켜줘야 됩니다. 물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식도 네. 뭐 섬의 어촌계원들 뭐 톤 미역 양식하는 거 아주 소규모로 하고 있어요. 네. 그걸 좀 협동체를 좀 생산 경영체를 좀 이렇게 결집시켜서 좀 더 경쟁이 있게 좀 집단화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방금 CPTPP, 뭐 FTA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계속 수입 압박은 들어오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야 될 것이고 네. 뭐 언제까지 이걸 다 이렇게 전체를 다 끌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으로 아까 나이 들어서 은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퇴할 수 있게 하고 또 고령에 대해서 이제 배도 나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정부가 충분히 보장해서 그만두게 하고 이거를 이제 집단화시켜서 개발시켜주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무겁고 큰 얘기만 했는데 네. 좀 조합장님 개인적인 얘기 좀 해보죠. 예. 조합장님의 성공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성공했습니까? 성공하신 거죠. 네. 특별하게 뭐 성공을 했니 안 했니 이런 생각을 안 해봐서 네. 또 굳이 말씀을 드리려 한다 하면 네. 저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네.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 초심 잃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항상 역지사지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 네. 그리고 또 모든 일에 열정과 혼신을 다해야 네. 결과가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여러 가지 뭐 IMF도 겪고 뭐 이게 사업적으로 하면서 있을 때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극복하고 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언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고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는 제가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이제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도예지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도 좀 했습니다만 제가 사업을 좀 일찍 했어요. 30대 초반에. 네. 그런데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IMF가 왔어요. 아. 석유화학 사업이었는데. 망했겠네요. 그런데 망하진 않았습니다. 망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뭐 그때는 1인 5역 네. 기계도 돌리고 차 운전 기사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터널만 지나면 살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으로 해왔는데 또 극복이 됐었고요. 그래서 사업 초기 또 그런 IMF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어려웠었던 기억으로 남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선출직이다 보니까 저도 조합장 선거에 나가서 떨어져 보기도 했습니다. 네. 아깝게 떨어지고 그랬을 때 뭐가 잘못됐는가라고 또 선거에 떨어지고 나니까 굉장히 또 이렇게 사람이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의욕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초심을 잃지 않고 또 역지사지로 생각하고 네. 또 새로운 또 열정을 부여하고 그러니까 극복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뭐 제일 좋을 때가 언제냐고요? 아니. 예. 그렇군요. 예. 제일 좋을 때도 말씀하시고 그럼. 좋을 때는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저희가 먹고 수입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어요. 네. 그 조합 경영, 선거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웠고 그랬는데 네. 제가 돌아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도 많이 성장했고 좋아졌고 네.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복지를 좀 늘릴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해야 할 바도 찾고 그래서 일이 재밌어졌어요. 네. 그렇죠. 신나죠. 네. 잘 되니까. 그래서 지금이 뭐 젊었을 때보다 좀 일에 대한 열정은 지금이 더 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이들 예. 정말 힘듭니다. 예. 힘든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데 이 젊은이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은? 예. 바다에 돈이 있다. 바다에 돈이 있다. 바다로 가라. 바다로 가라. 아. 바다로 와라. 아. 이러고 싶습니다. 바다 가면 돈 법니까? 봅니다. 건집니까? 예, 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다가 이제 그 육지의 환경보다는 환경 여건이 좀 힘들긴 하죠. 네. 그렇지만 요즘은 모든 장비나 시설이 안전화되어 있습니다. 뭐 밤에 야간에도 막 배 타 다니잖아요. 어떤 네. 것도 뭐 새벽 같은 뭐 밤에 타던 프로타 장비도 있고 레이더 돼 있고 그래서 좀 첨단화돼 있고 네. 그래서 옛날보다 그렇게 위험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소득이 육지에서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선원으로 근무해도 네. 아마
이제 뭐 배 업종별로 유자망이냐 아가망이냐에 좀 다르는데 제일 많이 번 업종에 선호로만 다녀도 네. 한 달에 800만 원, 1000만 원 받아요. 네. 근데 직접 자기가 배 경영하면 그보다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하면 지금 고령화되어 있는 분들보다 뭔가 신선한 아이디어 또 신선한 방법으로 채택을 하면 더 훨씬 또 수산업이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젊은 사람 바다로 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이 방송 보신 젊은이들 바다로 가세요. 바다에 돈이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 질문입니다, 조합장님.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김청룡 조합장님이 꿈꾸시는 대한민국의 수산업, 네. 그리고 또 우리 어업인들의 미래는 뭡니까? 네. 예,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은 좀 매우 어렵습니다. 네. 날이 갈수록 그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것은 이제 뭐 자원 고갈, 해양 오염, 또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 생태 변화 이런 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수산 총 생산량의 이제 100만 톤 시대가 무너져가지고 네. 이게 회복되기가 쉽지 않겠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어촌 고령화 이 문제 심각합니다. 어촌 고령화에 따른 이걸 방치하게 되면 어촌이 소멸돼버려요. 네. 그래서 이건 좀 시급한 문제입니다. 네. 국가가 지금 현재 뭐 농촌 소멸 뭐 이거 하는데 5천은 더 심각한 거예요. 네. 새로운 인구 유입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어촌 소멸 수산업을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산 직불제를 확대시켜야 됩니다. 네. 농업에서는 뭐 쌀값이 만약에 흥행이 되고 많이 하락하면 직불제로 또 소득을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네. 수산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네. 수산 직불제를 이제 확대 실시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촌 공간을 지금처럼 뭐 생산만 하고 어업만 하고 이런 공간으로 놔두면 어촌에 새로운 인구가 유입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어촌 공간을 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네. 또 관광할 수 있는 공간, 네. 이런 걸로 해서 어업 위에 소득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업과 또 뭐 이렇게 관광, 매저 이렇게 6차 산업을 겸비한 이런 소득을 창출시켜줘야 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도 정주하게 되고 또 이렇게 정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또 인센티브를 좀 세제적으로 더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다는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네. 정말 지속 가능하게 소득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낙지나 새우, 뭐 쭈꾸미 이런 것은 1년밖에 살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산란할 때 또 아까 가공할 때 미성어 이런 걸 안 잡고 네. 어느 시기에는 금어 있을정하고 그거 잘 지키고 관리 잘하고 그리고 어느 시기 때 성장하면 그거 그냥 작게 만들어야 돼요. 네. 아주 막 밤새서 잡도록. 왜냐하면 안 잡으면 다 죽어버리고 사라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관리만 잘해도 바다는 지속 가능한 소득을 창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바다는 앞으로 관리와 또 아까 해양오염, 폐, 곡물 뭐 이런 것들 제도를 잘 활용해서 또 이렇게 하면 이런 바다 자원이 회복돼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공을 한번 그쪽에다 걸어봐도 후회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배정호의 파워피플 오늘은 2년 연속 전국 위판고 1위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김청룡 목포 수협조합장님을 모시고 그 비결과 그리고 그가 꿈꾸고 있는 대한민국 수산업의 미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